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네, 대표님 지금 혹시 어디 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어저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곳에 이 점검차 가고 있습니다. 예.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여성분이시고요.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혼자 지내시다가 이쪽에 이제 그 고향이시고 해서 이쪽에 이제 땅을 이제 구입해 놓으시고 가족분들 중에서 그 남동생 부부와 같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집을 짓는 상황이세요. 이제 우연히 이제 저희 감성 채널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김에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받으셨어요. 땅을 사놓은 지는 굉장히 오래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어볼까, 그렇게 살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저희 회사와 이제 상담을 한 이후에 그 생각이 확고해져 갖고서 계약을 그날 오셔갖고 계약을 바로 해주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가족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살 수 있는 집들을 굉장히 원하세요. 하지만 이제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살다 보면 이제 불편한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각자의 가족 구성원이 이제 부부 단위가 이제 가족 단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 부부든 아니면은 부모님이든 모시게 살 때 한 집에서 살지만 이제 분리되어 있는 서로 간에 이제 그 개인 프라이버시가 좀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 부부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1, 2층을 짓는데 그 2층이 이제 현관문은 하나지만 내부에서 분리되어 있는 듯한 각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 앞쪽으로 너무 이렇게 펑 트여 있는 뷰 자체는 굉장히 좋고 진짜 전원 생활할 때 너무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주님이 이제 원하는 디자인은 이제 포치가 이제 좀 크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포치 중에서도 이제 채광이 들어오는 하늘이 뚫린 이제 포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컨셉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시공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거, 그리고 원하시는 것들을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남동생 분께서 이제 직접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전달도 해주시고,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 것들은 남동생 분께서 이제 직접 대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계약을 하시고 나면 맨 처음에 이제 현장 미팅을 해요. 현장에 와서 이 땅도 보고 여러 가지 토지 상태도 보고, 그런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집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는지, 실은 몇 개가 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향으로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대략적인 이제 설계 미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를 시작하거든요. 그 설계하는 과정이 건축주님이 피드백을 빨리 주느냐 늦게 주느냐에 따라서 기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통은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허가 기간이라든가 착공계 내는 기간이 또 이제 한 달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한 3달 정도는 이제 설계 기간으로 보고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면은 착공 시작일부터 보통 2달, 준공까지 이제 따지면 이제 석 달 정도. 그래서 총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오면은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거는 경계 측량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경계 말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배치를 정확하게 그 기준으로 이제 얼마를 띄워라, 어떻게 띄워서 하겠다라는 허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반 시설, 그러니까 전기는 어떻게 들어오고 전봇대는 어디에 있는지, 지중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지상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상수도나 지하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방향, 집이 어느 쪽으로 배치됐을 때 어느 쪽에 대한 그 뷰를 보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집안에 대한 경사도, 그 다음에 집안에 대한 이 토질, 그런 것들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집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허가가 나오고 착공계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어제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 기초 타설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땅 모양의 터파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전부 다 보강하고 철근을 배근하고 방수를 하고,
근데 저희는 또 방수지도 스테고랩이라고 라돈가스가 차단되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그걸 깔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단열재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거기에 이제 전기 배선을 미리 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수도가 갈 곳들을 전부 다 직결 배관을 하기 때문에 직결 배관을 전부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모양을 잡아 놓고 나서 타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로는 타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양생 첫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사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 밀린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검수를 좀 하고 있고요. 와 보시면은 예. 지금 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기초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하고 이제 파란색으로 된 이런 어떤 주름관이 보일 거예요. 이 주름관은 이제 그 에이큰이라고 하는 이제 수도 배관이거든요. 원래 다른 데서는 이제 수도관을 가다가 이제 중간에 따서 넣고 따서 넣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그렇게 가지 않고 수도 분배기에서부터 전부 다 냉수가 수도꼭지 하나로 오고 또 온수 수도꼭지가 하나로 오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서 얘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 온도차로 인해서 속 안에 있는 수압으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또는 조금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한 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셀 곳은 수도꼭지와 분배기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결배관이라고 하고요. 그 직결배관을 하는데 또 이게 또 이중배관으로 이 주름관 안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생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이걸 다 줄줄줄 뽑고 다시 집어넣어서 시공할 수 있는 유지 관리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것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목조호텍은 수분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야 저희가 말 그대로 10년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공 방법은 저희 회사만 하고 있는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초할 때부터 아예 밑으로 다 매설을 해서 해놔야 나중에 이제 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뒷집이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뷰가 좋은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2층 집이 생기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렇게 지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 뒷집이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뒤쪽에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뒤로 뺐을 거고요. 만약에 뒤쪽에 공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뷰도 좋지만 이쪽 뷰도 좋거든요. 그래서 각도만 살짝 말 그대로 이쪽으로 1m만 돌아도 엄청나게 좋은 또 이 뷰가 나오거든요. 비어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지를 예상을 해서 저 같으면 각도를 살짝 돌려서 옆뷰를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기초 정도면 웬만한 그 막말로 이런 저기에서도 목조 건물인데도 목조가 아닌 철근 건물 다른 거라도 지진 나더라도 이상이 없을 정도의 단단함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지진 안전도에도 최고일 거야 아마.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참 잘 쳤어요. 제가 매일매일 이제 현장 계속 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촬영해가지고 해서 미국으로 보내요. 데일리 현장에 변화되는 걸 매일매일 미국으로 보내니까는 미국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볼 수가 있죠. 누나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외국에서만 이제 몇십 년에 40-50년 그렇게 지내왔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살다 보면은 마음적으로도 편안함이 있고 또 여기 다 형제들도 있고 엄마도 계시고 하니까는 마음적으로 편안함이 있겠죠. 마음적으로. 심적 고향에 온 거니까는 나이 먹어가지고.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이제 어찌 보면 재회를 해서 이제 같이 사는 가정이잖아요.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한 층에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집에 대한 어떤 풍경이 좀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 경사가 지어 있는 아래쪽 이제 풍경들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넓게 확보되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시야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힐링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것 같고, 이 마당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집이 또 확 살아요. 그래서 집은 인테리어는 조명이 꽃이고요. 집은요 사실은 주변에 이제 데크나 또는 조경이
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 집이 또 확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해놓으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